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데요. 이번 10월도 여러분 좋은 일들 많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인사 먼저 올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는요, 집값이 최근에 많이 폭등하는 곳들이 많고 그러면서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보시면 유익한 영상입니다. 계약을 했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보통 집값이 높은 경우에는 중도금이랑 잔금을 치르는데요, 중도금을 넣어서부터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행을 착수라는 용어를 써서 중도금 넣고 나서부터는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다 이런 용어에서 나온 의미인데요, 계약은 민법상 민법 565조에 따르면은 해약금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명시를 하는 게, 매도인이나 혹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은 배액을 상환하고, 그리고 임차인이나 혹은 매수인은 그 해당 계약 금액을 포기를 하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해약금 규정에 따른 계약 해제가 가능한데, 중도금이나 잔금 혹은 잔금만 있을 경우에 잔금을 넣었다, 이럴 경우에는 민법상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해지도 안 됩니다. 자, 해제랑 해지의 차이점은 제가 일전에 옛날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간단히 말을 하면은 계약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고, 해지는 이제 장래에 앞으로 발생할 효력을 다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고요. 해제, 해지 차이점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특정해 볼게요. 집값을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칠게요. 보통 계약금을 총 10%를 넣고, 그 다음 중도금을 뭐 일반적으로 한 30-40%? 많으면 50% 정도 넣고 잔금을 그 나머지 비율로 넣는데요. 자, 물론 이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이제 매도인 매수인 합의를 해서 보통 이루어지지만,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5% 혹은 10%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10%를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계약금 1억이겠죠? 그럼 중도금이 대략적으로 50% 잡아볼게요. 그럼 중도금이 5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잔금이 이제 40%가 남으니까 4억이 남겠죠. 자, 계약을 했는데 깨질까봐 불안하다면 팁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기라 하면 바로 중도금의 답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가 중도금 일자인데, 오늘 우리가 계약금 보낼 때 보냈던 그 매도인의 계좌번호로 오늘 그냥 임의로 돈을 보내버렸어요. 중도금을 보내고, 자, 나는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매도인이 반발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이랬을 때 법적으로 가면, 실무상으로는 조금 개인적인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유리한 고지에 선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계약이 깨질까봐 불안하다면, 이 방법은 중도금을 먼저 넣는 방법이 바로 이제 매수인 우위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판결문에서도, 판례에서도, 그리고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법조인 분들께서도 임무와 말씀하시는 게, 중도금을 먼저 넣어도 유효하다 가 맞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런 판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단, 이제 그렇다면 매도인 우위에 있는 특약이나 매도인이 우위에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겠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날짜보다 미리 입금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애초에 정해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게 뭐냐면, 우리 계약서 혹은 문자로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먼저 보낸다면 문자로 특정을 하는 겁니다. 자, 중도금을 약정된 날짜, 우리가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넣을 시에 이거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애초에 매도인께서는 이런 특약 날짜, 특약의 날짜를 정확히 특정을 해서 그 날짜 이전에 보내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미리 그런 비슷한 문구를 설정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계약을 이 매도인이 깨고 싶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깨고 싶어요. 배액 상환하고라도 깨고 싶어요. 자, 근데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을 안 넣은 상태예요. 이게 매도인 입장입니다, 지금. 그럴 때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거래했다면은 매수인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매도인 계좌번호는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알겠지만 매수인 계좌번호는 모르는 상태니까, 그럼 매수인이 거절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매수인 통장 계좌번호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약간 에스크로적인 느낌으로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반환해버리고 끝내는 방법, 혹은 문자나 전화 등으로 증빙을 해서 나는 이마이마한 노력을 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의사를 표시했고 배액 상환을 했다라고 그 증거를 남겨놓으시면은 민법상 중도금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해제를 위한 방법으로 내가 다른 노력들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세게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싫다, 그리고 이 매수인도 계좌번호 안 알려주고 공인중개사도 막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돈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매도인이 계좌번호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폐쇄하면 그 계좌번호 돈을 넣을 수 없고 그 다른 계좌를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결과적으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따지면 이행 제공을 다 했다, 이행 제공의 의무를 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돈을 일단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먼저니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어떻게 돌려줬는지를 증거로 남겨놓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중도금이 있을 때 그렇다 칠게요. 그럼 잔금만 있는 경우는 어떡하죠? 그럼 잔금도 집값 오르기 전에 빨리 넣고 싶은데요. 잔금도 마찬가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잔금도 우리 매수인 우위에서 얘기하면은 매수인이 먼저 잔금 날짜 전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고요.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똑같이 미리 의사표시를 먼저 돈이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리고 만약에 거절한다라고 하면은 이행 제공의 의무를 아까처럼 다 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약이라는 게 특별 약정 사항이잖아요. 양 당사자 간의 약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약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전에 합의를 보는 겁니다. 계약서 2장을 찍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 내용들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넣을 수 있다면, 그리고 혹은 매도인 입장, 매수인 입장, 양 당사자 분들이 다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보시더라도 제가 매도인 우위, 매수인 우위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정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날짜 이전에 넣어도 효력이 있다가 키포인트고, 매도인은 중도금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행 제공의 의무를 다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중도금부터 왜 계약 해지가 안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민법상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쌍방의 의무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계약 해지가 안 되는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행을 착수하면 이쪽에서 이행 지체에 빠뜨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이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쪽이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이행 지체에 빠뜨려서 이쪽에서 이쪽 의무를 다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중도금을 넣음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집값이 너무 오른다. 10억인데 막 10억 5천, 11억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날짜를 땡겨서 빨리 돈을 넣는 방법,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배액을 빨리 상환하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공탁을 법원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통장을 폐쇄해서 돈을 못 받게 일단 만든 다음에 문자나 혹은 전화로 돈을 어디에다 넣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행 제공을 다한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내용 설명드리면, 그렇다면 중도금이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5억으로 특정을 했었죠. 중도금을 5억으로 특정을 했었습니다. 50%니까 10억에 50%. 자, 이럴 때 중도금 중 일부 얼마만 넣어도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할 때는 중도금을 1차 혹은 2차까지 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중도금을 1차 때 2억을 넣기로 했었는데, 자, 내가 5천만 원만 넣었어요.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자, 법원에서 또 판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통념상 이거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금액 있죠. 10만원, 20만원 뭐 이 정도의 정말 작은 돈을 넣었다, 그래 놓고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는 이행에 착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알아두세요. 중도금 중 일부를 넣어도 유효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 너무 작은 금액을 넣을 경우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